아이스 단속에 대한 긴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도 아이스가 나타났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조만간 물러나길 바란다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로 사망자가 12,000명을 넘겼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반정부 시위대를 도와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덴마크와 그린란드, 미국이 내일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미주 한인의 날 123주년을 맞아 LA 한인타운에서 기념 형기식이 열려 한미 양국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아이스 단속에 대한 긴장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한인 밀집 지역인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남부 곳곳에서도 아이스가 목격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안보부는 한국 국적자 5명의 추가 체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스가 LA 북동부 지역에 출몰했다. 글렌델 갤러리아 인근 등에서 단속 요원이 목격됐다. 최근 이런 SNS 게시물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한인 사회에도 불안과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 국토안보부는 어제 한국 국적자 5명을 추가로 구금했다며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켄터키주에서 검거된 마규석 씨, 캘리포니아주에서 살인 전과로 체포된 최정 씨, 위스콘신주에서 마약 판매 전과가 있던 이종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국은 미 전역에서 체포된 구금자가 총 2만 명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이스 요원의 총격 사망 사건 이후 반발 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를 다시 한번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살인범과 마약상 등 위험한 사람 수천 명이 사는 미네소타에 살고 싶냐며 아이스는 그들을 당신의 동네에서 제거하고 감옥들과 정신병원들로 다시 보내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미국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면 기화 이민자라 하더라도 시민권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It looks like the number could be $19 billion stolen from a lot of people, but largely people from Somalia. 트럼프 행정부는 또 임시보호조치 TPS에 따라 미국에 체류 중인 소말리아인들에 대해 오는 3월 17일까지 미국을 떠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로부터 기소 압박을 받고 있는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조만간 물러나길 바란다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최종 판결을 앞두고서는 자신이 옳았다면서 관세 부과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디트로이트 포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에 대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연준 청사 개보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역사상 가장 비싼 건설 공사를 벌인다며 곧 물러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 could have done that job for $25 million. They're spending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올해 5월까지 임기인 파월 의장의 조기 퇴임을 촉구한 걸로 해석됩니다. 미 연준의 금리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We have a bad Fed chairman. He's bad in a lot of different ways, but he's bad because his interest rates were too high.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포드 공장이 24시간 가동 중이라며 관세 덕분에 더 많은 공장을 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에선 중국이 자동차 산업을 장악하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차에 100% 관세를 부과해 미국 자동차 업계가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포드의 주력 차종인 픽업 트럭을 거론하며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며 모두가 관세 정책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호관세 최종 판결을 앞두고 연방대법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주길 호소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이란에선 사망자가 12,000명을 넘겼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도와줄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란 시위대에게 정부 기관을 점령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이란 테헤란 외곽의 거리가 시신을 담은 비닐 가방으로 뒤덮였습니다. 진압 병력이 시위대를 사실상 즉결 처형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강경 진압이 거세지며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 통신은 현재까지 2,000명이 사망했다며 1,800여 명은 시위대, 135명은 군과 경찰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9명과 시위대와 무관한 시민 9명 등도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은 12,00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학살이 자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란 시위대를 애국자라고 지칭하며 계속 시위하고 정부 기관을 점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며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probably going to find out over the next 24 hours. I think it's a lot. It's too many, whatever. 트럼프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미국에 망명 중인 레자 팔레비 전 이란 왕세자와 비밀 회동했다는 미 언론 보도도 나오면서 미 정부가 이란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란은 시위대의 테러 행위를 미국 등 배후 세력이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که حاکی از دخالت هم آمریکا و هم اسرائیل در این حرکت تروریستی هست. 미국과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덴마크와 그린란드, 미국이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가 매물이 아니라며 미국 일부가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 미국 간의 3자 회담을 하루 앞둔 어제 닐센 그린란드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닐센 총리는 그린란드는 현재 지정학적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만약 지금 미국과 덴마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덴마크를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린란드는 미국의 지배를 받는 것도 원하지 않고 미국의 일부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Nu står vi med en geopolitisk krise, og hvis vi skal vælge mellem USA og Danmark her og nu, så vælger vi Danmark. 닐센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동맹국인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건 힘든 일이라면서도 그린란드는 사고 파는 매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3자 회담에 미국 측에선 벤스 부통령까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덴마크 측 대표인 라스무센 외무장관은 오늘 회담에 대해 당사자들끼리 만나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그린란드를 직접 방문해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덴마크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촉구했던 벤스 부통령이 직접 3자 회담을 주재하면서 결과는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We could make them much more secure, we could do a lot more protection, and I think they'd fare a lot better economically as well. 한편 미국 양당 의원들이 그린란드를 방문해 그린란드 정부 지지 뜻을 밝혔고 그린란드 병합 제한 법안까지 거론되는 등 미국 내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연방 하원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부부는 이번 조사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회 모독에 따른 처벌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클린턴 부부는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나 민주,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성인
약 1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응답자의 45%가 자신을 무당파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갤럽이 전화조사를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보다 2%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 등 젊은 층은 절반 이상이 무당파라고 답했으며 X세대 역시 10명 중 4명이 무당파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27%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새벽 시간대 주택을 향해 2차례 총격을 가한 용의자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일 새벽 4시 47분쯤 디트로이트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집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뒤 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주택과 부근에 주차된 차량을 향해 추가로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격 당시 주택에는 거주자가 있었지만 집안에 머물러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총탄이 주택 내부를 관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무차별 총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 신원 파악과 함께 주민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뉴욕 브롱스에서 한 건물의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당국은 어제 오후 브롱스에서 건물 벽 일부가 무너지며 잔해가 인근 보도와 도로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철거 예정이었던 빈 건물로 당시 현장에 인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와 구조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한편 해당 건물은 이전에 안전규정 위반이 적발돼 철거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곳으로 당국은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한 한인 등 미국 국적자는 5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916명으로 2024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585명, 캐나다가 170명 순이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미국 국적자들은 강남 3구에 매입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미주 한인의 날 123주년을 맞아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기념 현기식이 열려 한미 양국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LA 한인회에서 진행된 현기식에는 김영한 LA 총영사와 스티브 강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의장, 도미니크 최 LAPD 부국장 등 주요 한인사회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우리 2세들, 3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인들이 그때 처음 이민 온 거를 우리가 기억하며 앞으로도 우리가 전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성명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가 LA를 다양하고 활기찬 도시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데이브 민 연방하원 의원과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 의원, 마크 곤잘레스 캘리포니아 주 의원도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한인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이른바 슈퍼 독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텍사스주에서 한인 아동이 독감 합병증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아동의 부모이자 종교 인플루언서인 김모 씨 부부는 최근 SNS를 통해 5살 아들 김모 군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달 21일 독감 증세로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를 받았지만 폐혈증과 발작 등 합병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종 인플루엔자가 주도하는 이번 독감은 미국 내 누적 환자가 1,100만 명,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섰으며 전파력과 중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 약보합세에 머물렀습니다. 나스닥이 0.1%, S&P 500은 0.19% 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가 1% 오르며 돋보였습니다.
시장은 양호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불안 심리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 전월 대비 0.3% 상승하며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또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해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기엔 영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국가들에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발언은 이미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이슈로 혼란스러운 시장에 또 다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위대에 대한 지원을 시사하고 이런 관리들과의 회담을 취소하면서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 WTI는 전 거래일보다 2.77% 상승한 배럴당 61.1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JP모건이 애플 카드와 관련한 대출 손실 충당금 마련과 투자은행 수수료 부진으로 4% 급락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데이터 센터 인근 지역의 전기 요금은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1%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주요 금융사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 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텍사스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면허로 교환할 때 필요한 번역과 공증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미은행이 북가주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실리콘밸리 지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기술보증기금과 북미투자네트워크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 한국 기업의 북미 시장 안착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인사혁신처가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인 인재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행정 환경의 세계화와 정책 분야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인 인재를 발굴, 관리해 공직임용과 정책자문, 정부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 행정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헤네핀 카운티에 위치한 한인 이중언어 교육기관 세종 아카데미가 아이스 요원들의 캠퍼스 인근 활동으로 임시 휴교를 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세종 아카데미는 어제 오전 아이스 요원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어제는 휴교, 오늘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추가적인 위험 재평가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텍사스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면허로 교환할 때 요구되던 복잡한 번역과 공증 절차가 폐지돼 재외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 휴스턴 총영사관은 텍사스주 공공안전부와 운전면허 교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환 각서를 체결해 유효한 영문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 서류 없이 면허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거리 이동과 비용 부담이 해소되면서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생활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인 남성이 징역 3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워싱턴주 세누안 카운티 고등법원은 최 모 씨가 지난 2024년 4월부터 7살 아동을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해왔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이유로 가중처벌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계몽령 발언을 되풀이하며 내란죄 공소장이 망상과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비상계엄 2인자인 김용현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에서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은 국가안전과 국민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욱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추가로 열린 어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오전부터 11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시작돼 1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공판에서도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돼 국민을 깨우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메시지 계엄,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가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고 밝힌 뒤 내란 수사와 공소장을 두고선 광란의 칼춤, 망상과 소설이란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검팀의 사형 구형 당시 검사석을 쳐다보며 헛웃음을 지었던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선 종종 방청객을 바라보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무리되면서 어제 오전 9시 반 시작된 결심 공판은 오늘 새벽 2시 반쯤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반국가 세력 척결이 등장하는데 특검은 반국가 세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감경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 구체적인 구형 의미는 신용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사형으로 결론 내렸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감경의 여지는 전혀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진지한 성찰은 없었고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통치행위로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지지자를 선동하며 분열을 부추기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형량 가중 사유만 축적됐다는 겁니다. 가중 사유만 있는 상황에서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온 배경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모의, 권력 독점과 유지라는 비상계엄 선포 목적도 구형 사유가 됐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 국회 CCTV, 통화녹음, 작전 일지 등을 근거로 권력 장기화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했고 정치적 반대 세력까지 제거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았지만 특검팀은 오히려 12.3 비상계엄이 반국가 세력에 의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였다며 반국가 세력 정점으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주도 세력을 공직 엘리트로도 지칭했는데 이들에 의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범죄 대응 의지를 구현해야 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피력했는데 최종 형량과 유무죄 판단은 이제 법원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고 도망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우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어제 저녁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서울 서부지법은 11시간 만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각종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유튜버들에 대한 자금 지원 흔적을 지우려 한 정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오전 구속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 목사는 정권이 바뀌니 자신을 구속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좌파 대통령만 되면은 항상 나를 구속시키려고 이렇게 하여튼 나쁜 말로 말하면 발작을 떠는 거야.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경찰은 서부지법 일대에 추가 펜스를 두르는 등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기동대 8개 중대를 배치하고 법원 주변을 기동대 버스로 둘러쌌습니다. 법원도 출입 감시를 강화하는 등 서부지법 주변은 삼엄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70여 명은 전 목사와 함께 서부지법을 찾아 전 목사의 출석 현장을 지켜본 뒤 교회 등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목사가 대기 중인 서울 성북경찰서에도 일부 전 목사 지지자들이 몰려와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기도 했지만 큰 소요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새벽 갑작스럽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건데 국민의힘 계파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새벽 1시쯤 보도자료를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시작해 밤 늦게까지 이어진 회의 결과 당원 게시판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한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에서 11월에 걸쳐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대거 올라왔는데 이 글들이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작성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징계심의 대상자인 한 전 대표도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걸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고 따라서 글을 쓴 적도 없다고 주장해온 한 전 대표 입장과 달리 글 작성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등을 대조한 결과 등을 토대로 계정의 명의자가 한 전 대표로 확인됐다는 게 위원회 주장입니다. 위원회는 다만 한 전 대표가 실제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적이 있는지는 자료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어서 밝혀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제명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당 기구 차원의 징계가 나온 건 지난 2024년 11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전직 당대표를 제명한 윤리위의 징계 절차와 결과가 적절한지를 두고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민주당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제명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잔인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 내린 결정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지 13일 만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호텔 숙박 초대권 사용 문제와 쿠팡 치과의 고가 식사 논란 등이 제명 결정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하면서 이토록 잔인해야 하느냐,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윤리심판원 결정이 지연될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 의원을 비상징계하는 방안도 여권 일각에선 거론됐지만 제명 결정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재심 청구 같은 절차는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프로세스를 저희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재심과 의원총회를 거쳐 제명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민주당에 복당할 수 없고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제명 결정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감추려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돈공천, 매물공천 카르텔의 최정점이 어디인지 누가 있는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만나 공천원금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은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무너졌던 일본 조세이 탄광 사고의 유해를 함께 감정하기로 하면서 과거사 문제에도 두 정상 사이에 첫 진전을 이뤘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장인 일본 나라현의 한 호텔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직접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못 올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어서 2달 만에 마주한 한일 정상은 1시간 27분 동안 회담했습니다. 미중 경쟁, 중일 갈등 같은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해 두 정상은 한 목소리로 한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発展させる年とし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아픈 과거의 경험을 언급하면서도 양국이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됐다는 건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겨냥한 듯 한일 양국이 지역 안정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며 한미일 협력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회담 후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선 두 정상이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노래에 맞춰 함께 즉석 드럼 합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상 만찬 행사에는 나라현 특산물이 메뉴로 제공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일 둘째 날인 오늘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의 대표적 사찰이자 고대 백제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은 호류지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간사이 지역 제1동포들을 만난 뒤 1박 2일의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오사카에서 SBS 박예린입니다. 오늘은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머나먼 미주 땅에서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는 미주의 모든 한인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